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.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쓸 거고요.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차 판별식을 쓸게요.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. 자, 다 써주시고 는 0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이게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여기가 a제곱 b제곱은 날라갈 거고 2ab가 남겠고요. 마이너스 2ab 플러스 3ab 이렇게 되니까 a 곱하기 b 플러스 5의 a 플러스 3의 b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가 나왔어요. a와 b. 근데 모두 a와 b가 뭐라고 했냐면 정수라고 돼 있어.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유사 인수분해를 써요. 어떻게 하냐? A와 B가 문자가 두 개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일단 A 곱하기 B가 있으니까 왼쪽엔 A, 오른쪽엔 B를 놔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? 5에 A가 있잖아요. 5에 A를 만들려면 오른쪽이 플러스 5가 있어야 돼. 그러면 3에 B를 만들려면 왼쪽에 플러스 3이 있으면 돼. 그렇죠? 그 다음에 여기가 상수항이 2예요. 그럼 여기 두 개 곱하면 15니까 오른쪽이 13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? 이게 유사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는 A와 B가 정수니까 구수를 곱해서 13이 되는 것들을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1과 13 있을 수 있죠? 그리고 13과 1도 있을 수 있어요. 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3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1.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만 조사를 하면 A와 B를 모두 다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찾은 다음에 A 곱하기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. 알겠죠? 자, 여기 한번 써볼까요? 여기 A는 이제 얼마가 돼요? A 더하기 B가 3이니까 마이너스 2. B는 얼마냐 하면 8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 하면 이제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와요. 이제 상당히 작은 수죠. 그리고 또 여기서도 A를 찾아주면 마이너스에 아니, 플러스 10이네. 플러스 10.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여기는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40이 돼. 더 작네요. 자, 여기 A를 찾아봅시다. A는 마이너스 4. 자, B는 마이너스에 18 이렇게 나오죠? 와, A 곱하기 B가 72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여기서도 찾아볼게요. A가 마이너스 16, D는 마이너스 6. 와, 여긴 더 크다. 그죠? A 곱하기 B가 96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이 96이다.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19번은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식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. 개수가 실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방정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하나는 짝수차 뭐의 1차항을 가지고 있고요. 하나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. 그 2차 방정식 조건들 다 읽어보고 어떻게 풀지를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. 그 2차 방정식 각각의 두 근의 곱은 서로 같다. 두 근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어요. 그죠? 워낙 잘 알죠? 첫 번째 방정식 이걸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방정식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. 1번에서도 두 근의 곱이 a분의 c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요건 그냥 있었구나 보시면 되고요. 니은번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면 그 식은 공통을 갖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. 공통분을 우린 찾아야 되니까 니은번은 풀 때 그 공통분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이제 연립을 해서 a의 알파의 제곱 b의 알파 더하기 c는 0이고 a의 알파의 제곱 2배 b알파 더하기 c는 0. 이 두 식을 서로 빼주면 마이너스 b알파는 0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식을 찾아주면 이제 b가 0 나오거나
알파가 0인데 b가 0이 되면 a의 x의 제곱 플러스 c 이퀄 0이 두식하고 두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.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공통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. 두 개. 그쵸? 근데 문제는 여기야. 실수인 공통근이냐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근을 직접 찾아보시면 x의 제곱이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돼요. 근데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니까 a분의 c도 0보다 클 거 아니에요?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는 0보다 작겠죠? 제곱이 0보다 작으니까 x는 허수가 된다. 그러니까 여기는 허근을 갖겠지. 그럼 이제 b가 0일 때는 안 되고 그럼 이제 알파가 0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. 알았죠? 그럼 이제 알파가 0인 걸 직접 대입을 해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알파 곱하기 베타 두근이 a분의 c 뭐 이렇게 했잖아요. 그죠? 근데 알파가 0이면 a 곱하기 c도 0인데 a분의 c는 당연히 0이 아니니까 알파는 0일 수가 없다. 이렇게 되겠죠? 그러니까 실수인 공통분을 갖지 않는다라고 될 수가 있어요. 아이고 이거 표시 잘못했어요. 음,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다 이렇게 되겠죠. 이해되죠? 자, 디귿번을 볼게요. 디귿은 ax의 제곱 플러스 2b 얘가 허근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디귿은 또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4분의 d죠.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? 그 다음에 어,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허그를 가진다고 했으면 그 녀석을 요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냐를 물어보는 거야. 그러니까 한번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였잖아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3ac 이렇게 써주면 요 왼쪽이 음수 이 그러면 a 곱하기 c가 양수였으니까 오른쪽도 음수 둘 다 음수니까 전체가 음수. 그러니까 허근을 가짐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모두 다 맞는 게 되겠습니다. 10번 문제입니다.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. 문제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A, B, C는 한 자리 자연수. 사실은 자연수나 정수 조건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자, 두 근의 범위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근해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 인수분해나 이런 걸 써서 근을 구하려고 그래도 각각의 A, B, C의 관계식이 있거나 뭐 소거가 되거나 해야 되잖아요. 근데 풀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A, B의 관계를 한꺼번에 연결시킬 수 있는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.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3C 이렇게 되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A분의 C, 즉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범위, A분의 B,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범위를 구해보면 알파와 베타의 범위는 가장 작은 두 수인 1과 5를 더한 6부터 그다음에 2하고 5를 요걸 더한 8 사이가 되겠죠? 마찬가지로 A분의 3C, 즉 이건 두 개를 곱한 거니까 5부터 12 이런 범위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A, B, C가 한 자리 자연수니까 자, B의 범위로 요걸 이렇게 바꿔볼게요. 그럼 여기 6A, 여기는 8에 A 이렇게 되죠? 근데 B가 한 자리 자연수예요. 그래서 A가 1이면 6에서 8 사이잖아요. 1이면 그러니까 이제 B는 7이라고 나오겠죠? 근데 A가 2면 가장 작아도 12부터 16 사이. 이건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이는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A가 1이고 B는 6에서 8 사이니까 7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대입해서 찾은 거예요. 어떤 부등식을 대입해서 찾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, 보면 쉬운데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잘 신경 써서 보도록 하시고 자, 그러면 이제 또 3C의 범위를 가지고 C를 찾아봅시다. 요거 녀석을 정리하는 거예요.
자, A가 1이니까 5에서 12 사이 이렇게 되겠죠? 요 범위를 만족하는 C를 찾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5에서 12 사이의 숫자 자연수니까 6, 7, 8, 9, 10, 11 이렇게 돼 있죠? 3C하고 똑같은 상황을 찾아보면 C가 2면 자, C가 2면 저 조건 하나 만족하겠고 또 C가 3이어도 3C는 9니까 저 조건을 만족할 거예요. 4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찾은 거예요. A가 1이고 B가 7이고 C가 2일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로 A가 1이고 B가 7이고 C가 3일 수도 있다. 이게 둘 다 만족을 하면 둘 다 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음, 어느 하나만 답이 되고 올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놓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사실은 이 나번 조건을 잘 써서 문제를 풀긴 했지만 알파와 베타 각각의 조건으로 나누어서 본 게 아니라 각각의 숫자로 나눠서 본 게 아니라 합쳐서 본 거거든요. 알파 더하기 베타나 알파 곱하기 베타로. 그래서 각각 조건을 만족하는지도 해결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다가 A, B, C를 원래 주어진 방정식 있죠? 요 주어진 방정식 거기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해서 방정식을 찾아서 진짜 근이 1과 2 사이나 5하고 6 사이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이 1, 7, 2를 대입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퀄 0 이렇게 돼요. 요건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.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의 6은요. 따라서 x는 1, 6이야. 그런데 아까 1과 2 사이이고 5하고 6 사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로 x의 제곱 마이너스의 7x 플러스 9 이퀄 0 이렇게 되겠죠? 사실 이거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.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.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걸 한번 볼게요. 이게 x축을 딱 이렇게 그려놓고 분명히 얘는 두 실근을 가진 판별식이 0보다 큰 형태의 방정식이 되고요. 2차 함수를 딱 이렇게 그려놓고 대칭축이 얼마냐? 그러면 x가 7인 2분의 7이죠?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요 함수식을 fx다 이렇게 갖다 놔. 그러면 1을 대입하는 거 1. 그럼 이제 f의 1을 딱 찾아보시면 1 마이너스의 7 플러스 9 직접 계산해 보면은 이 녀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f에 그리고 근이 1과 2 사이라면 2를 대입하면 0보다 작겠죠? f에 2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 14 플러스 9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럼 1과 2 사이에 근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 1과 2 사이에 있는 근이 알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f에 5하고 f에 6도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f에 5는 0보다 작고 f의 6은 0보다 큰 걸 우리는 이제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근이 fx 이퀄 0의 두 근이 1과 2 사이, 5하고 6 사이에 있는 걸. 그럼 이제 a, b, c 값이 각각 결정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딱 집어넣어서 a가 1이고 그리고 b가 7이니까 2, 7에 14 그리고 3, 3은 9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2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. 이 방정식이 주어지면 거의 기계적으로 저식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딱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0이니까 결과적으로 x의 세제곱이 1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알파, 베타 이 두 근을 가지는 상태의 관계식이 뭐뭐가 나오냐면 거의 뭐 기계적으로 이거 쓰는 거예요. 알파와 베타가 근이니까 일단 알파의 제곱 알파 더하기 1 이퀄 0 그리고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퀄 0과
x 세제곱은 1이니까 알파 세제곱은 1, 그리고 베타의 세제곱도 1 이렇게 쓰고요. 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, 알파 베타가 1 이렇게 해서 이 6개의 조건은 무조건 어 자연스럽게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근데 그거보다 더 불편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.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사실은 함수식을 찾아라, 방정식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. 저 조건을 만족하는. 근데 f의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의 4의 알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. f의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의 베타 이렇게 있어.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되냐면 보통의 경우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찾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게 모두 다 이 내부가 알파나 베타의 1차 식일 때 문제를 풀 수 있어요. 그래서 알파, 베타 1차 식으로 저걸 바꿔야 돼요. 그럼 가장 바꾸기 쉬운 형태가 뭘까를 고민을 좀 해봐요. 그런데 알파의 제곱은 뭐였어?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? 똑같아요. 이것도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. 그래서 사실 왼쪽 쓰면 오른쪽은 자연스러우니까 왼쪽만 써보도록 할게요. 따라서 f의 마이너스의 알파 마이너스의 1은 쓰고 마이너스의 4의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이해되죠? 예. 자, 그러면 우리 이 식은 당연히 f의 마이너스의 베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의 베타 이런 식으로 쓰시잖아요. 그럼 이제 1차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잘 보고 어떤 형태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냐면 잘 보세요. 이 두 개가 알파나 베타 대신에 x로 바꿔놓으면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의 x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? 근데 여기다 알파나도 성립하고 베타나도 성립하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이 뭐가 된다?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. 왜 그러면 두 근만 알고 다른 근은 있냐 없냐도 봐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식은 원래 관계식이 지금 제일 위에 주어져 있는 요 f의 x 나와 있는 저 관계식 있잖아요. 저게 1차식, 2차식이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써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2차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제일 밑에 쓴 저 식은 2차 방정식이 되고요. 최고차의 개수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제곱해준 최고차식하고 똑같으니까 1 나오겠죠. 이해되죠? 따라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p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4x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4x 이 녀석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얘는 제일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인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똑같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식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2x 그리고 마이너스 px 플러스 4까지 써주면 마이너스의 p 플러스 4의 x 이렇게 쓰고요. 상수항 정리해 보시면 1 마이너스의 플러스 1 마이너스의 p 플러스 q 이거랑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요게 1 나와야 되고요. 요게 1 나와야 됩니다. 이렇게 쓰면 되잖아. 그죠? 그래서 이제 P는 얼마냐 하면은 P는 5 이렇게 나오고 P가 5니까 Q는 5 이런 식으로 P하고 Q의 값을 모두 찾을 수 있고요. 그러면 P하고 Q하고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. 좀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제공된 해설지를 참고하셔도 좋아요. 가장 중요한 부분 워낙 어려워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뭐냐면 요 F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
식이 알파와 베타의 1차 식이다라고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식을 조금 짧게 쓰려고 이렇게 풀어봤습니다. 22번을 보겠습니다.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. 이거에 한 허근이 주어졌어요. 그런데 여기 개수가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수가 모두 다 실수가 되겠죠? 모든 실수와 p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가 실수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뭐죠?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뭐죠? 알파? 다 이렇게 되잖아요. 그죠? 그게 뭐냐면 p가 되고 알파하고 알파의 바 이렇게 두 개 곱한 건 p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방정식이 바로 다 풀리진 않으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도록 하시고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이라고 나오면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. 이게 허수부가 있어서 a 플러스 bi 이렇게 놓고 막 풀기도 하거든요. 자, 그런데 알파가 근이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.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에 p의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여기다가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데 알파의 세제곱을 찾기 위해서 양변에 알파를 이렇게 곱해보세요. 알파. 그러면 마이너스에 p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? 이퀄 0은 뭐 그대로 계속 따라오고요. 자, 그럼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그럼 p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의 p 플러스 3의 알파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아까 처음에 썼던 식 있잖아요. 요식에서 알파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p의 알파 마이너스의 p 플러스 3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.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. p 그리고 p의 알파 마이너스의 p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? 그럼 p의 플러스 3의 알파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알파를 포함한 항과 알파를 포함하지 않은 항이 있을 수 있죠? 그럼 여기가 p의 제곱 마이너스의 p 마이너스 3의 알파 이렇게 쓰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p의 t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? 근데 봐보세요. 예,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알파가 곱해지지 않은 얘는 당연히 뭐겠어? 실수가 되겠죠. 그럼 알파가 곱해진 항은 허수부를 어쨌든 포함하게 되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? 0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p가 두 개 있는 것도 알고요. p의 곱이라고 쓰니까 p의 1, p의 2라고 할게. 두 개를 곱한 건 얼마죠? 마이너스의 3입니다.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. 알파 바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데 이 식이 훨씬 짧으니까 해설지도 참조하지만 얘를 가지고 문제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